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에 아들 둘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서울에서 치열하게 살다가 지쳐서 시골로 내려온 지도 꽤 많은 시간이 흘렀네요. 고향에 내려오니까 밥다운 밥 먹는 기분에 길을 헤매다 제 자리를 잡은 기분이에요. 서울에서 미용사로 일하고 있을 때는 몸도 마음도 지치고 힘들기만 했어요. 그러다 문득 이대로 한평생 서울에서 살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향으로 내려가자고 다짐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살다 보니까 어느덧 여기서 결혼도 하고 아들도 둘이나 키우면서 살게 됐네요. 고향에서 결혼도 하고 애들도 키우고 있는 걸 보니 이제는 정말 정착한 것 같아요. 이렇게 안정감을 느끼면서 지내는 게 꿈만 같습니다. 원래 뭐든지 처음은 다 힘들다고 하잖아요. 저는 고향에 처음 내려와서 미용실을 개업하고 동네 분위기에 적응할 때보다 결혼해서 시댁과 잘 지내려고 적응하려는 게 힘들었어요. 엄청 거창하게 딸 같은 며느리가 되겠다는 것도 아닌데 시부모님과 잘 지내는 게 정말 어려웠네요. 생각해보면 제 부모님과 아직도 가끔씩 안 맞으면 작은 다툼을 겪게 되는데 시부모와 지내는 것도 비슷한 사이 같습니다. 처음 고향에 내려와서 미용실을 개업했을 때 저의 첫 단골 손님은 남편이었어요. 군청 공무원이었던 남편은 늘 깔끔하게 머리를 다듬곤 했어요. 자주 오고 가다 보니까 서로 자주 얘기도 하게 되고 안부를 묻는 사이가 됐습니다. 저보다 2살 많던 남편과 친해지니까 동네에 또래 친구가 생긴 것 같아서 좋았어요. 남편이 성격이 모난 데가 없이 서글서글 했거든요. 친한 오빠 동생 사이로 지내면서 자주 저녁도 먹으면서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남편은 친구일 때보다 연인이 됐을 때 더 다정했어요. 미용실 영업시간 마치고 끝날 때쯤이면 늘 미용실로 와서 같이 뒷정리를 해줬습니다. 그리고는 거친 손을 보면서 저를 쉬게 해주면서 말했어요. 손이 부드러워질 날이 없네. 먹고 살려면 손이 바빠야 먹고 살지. 이거 핸드크림인데 틈틈이 챙겨 발라. 우리 결혼하면 내가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그럼 세수도 해주고 발도 닦아주고 해줘야겠다. 남편은 항상 결혼하면 정말 잘해주겠다면서 저에게 말했습니다. 결혼 전이니 무슨 말을 못하겠나 싶지만 그래도 남편은 저를 위해서 핸드크림이나 작은 디저트 선물을 해주면서 제가 지치지 않도록 옆에서 지켜준 사람이에요. 그런 남편을 보면 참 다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이런 사람이랑 살면 평생 서운할 일 없겠다 싶었어요. 그렇게 자연스레 결혼 준비를 시작했고, 저는 남편과 시댁으로 처음 인사를 가게 됐습니다. 시댁에는 시부와 시모, 남편, 이렇게 세 식구가 살고 있었어요. 동네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전원주택이었는데, 마당도 있고 꽤 넓은 집이었습니다. 남편은 저한테 집을 보여주면서 시댁집 설계 시작 때부터 자재 하나까지 전부 다 같이 골랐다면서 말을 해줬어요. 시부가 노후에는 집을 제대로 짓고 마당 있는 집에서 살고 싶다는 꿈이 있었는데 그런 시부의 로망을 남편이 옆에서 도와줘서 지어진 집이었습니다. 물론 시부의 돈으로 지어진 집이었지만 남편은 본인이 직접 설계한 집에 애착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댁에 갔을 때도 시부는 집에 대해서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이 집이 내가 평생을 꿈꾸던 집인데 우리 아들이 자재 고르는 일부터 설계까지 전부 진두지휘를 한 집이야. 남자는 이렇게 배포가 있어야 가정도 잘 꾸리고 사는 법이야. 그런 거 보면 우리 아들이 어디 빠지지 않는 사람이야. 내 아들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1등 신랑감이야. 만나보니까 정말 괜찮지 않아? 괜찮은 사람이니까 저도 놓치기 싫어서 결혼하려고 이렇게 아버님, 어머님 뵈러 온 거예요. 집 지었을 때 얘긴 자주 들었는데 이렇게 와서 보니까 정말 넓네요. 그럼 여기 방이 4개고 앞에 마당도 있고 얼마나 좋은데.
아파트 살면 층간소음이다 뭐다 골치만 아프지. 단독주택이 최고야. 애들도 이런 데서 뛰어놀면 얼마나 잘 크겠어. 방도 많은데 애들 낳고 키우는 건 딱 좋지? 네? 애들을 낳고 키우다뇨? 여기서요? 여기 들어와서 사는 거 아니었어? 우린 그런 줄 알았는데. 이렇게 큰 집에서 세 식구 살다가 아들 나가면 적적할 것 같은데 어디 둘이 한번 잘 상의해봐. 집자랑을 늘어놓던 시부가 갑자기 시댁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라는 말을 하자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시댁에 들어와서 살 거라는 생각은 안 해봤거든요. 남편도 당황한 듯한 얼굴로 대화 주제를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날 갑작스런 시부의 발언에 저는 무슨 얘기를 하다 나왔나 기억도 잘 안 났어요. 시부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선뜻 시댁에서 다 같이 사는 게 쉽게 결정할 일은 아니지 않나요? 시댁을 나와서 남편도 저한테 이런저런 말을 하면서 너무 부담 갖지 말라고 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미 들었는데 어떻게 모른 척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이런 고민을 먼저 결혼한 친구들한테 털어놨어요. 그때 친구들 중에서도 가장 먼저 결혼했던 친구는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댁이랑 멀리 살수록 좋다는 말 몰라? 일단 시댁 식구랑 같은 지역 안에 있으면 그때부터 머리 아파지는 거야. 명절, 생신, 별일도 아닌 자질구레한 행사에 며느리 부르기 바쁠걸? 그리고 지금은 괜찮아도 남자는 결혼하면 갑자기 효자 된다니까? 효자가 되는 게 왜? 효자가 나쁜 건 아니잖아. 혼자서 스스로 하면 누가 뭐라 해? 갑자기 우리 부모님한테 잘해야 된다고 내 옆구리 찔러서 시댁 가게 만든다니까? 그럼 난 가서 시부모님들 선물부터 밥까지 아휴 다 챙기는 거야. 그 친구는 20대 중반에 일찍 결혼해서 이미 결혼 생활을 4년쯤 했던 친구였어요. 그 친구는 시댁 들어가서 사는 거 미친 짓이라면서 저를 말렸습니다. 이 친구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은 제 이야기를 들으면 다들 정신 나갔냐면서 저한테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라고 할 정도였어요. 저도 좀 고민됐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서울에서 혼자 살다가 고향에 내려왔을 때 편하긴 했는데 부모님과 지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빨래부터 양말 벗어서 놓는 것부터가 다 부딪히는 일들이었어요. 아무래도 떨어져 살다가 같이 살려고 와보니까 부모님이랑도 사소한 일로 자주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랑도 이렇게 부딪히며 사는데 과연 시부모님과 잘 지낼 수 있을까 의문이었어요. 게다가 엄마도 저를 보면서 제 결정을 존중하지만 내 집이 아니라도 전세 구해서 사는 게 속편할 수 있다면서 말하더군요. 그때 제 주변에서는 정말 아무도 시댁에 들어가 시댁살이 하는 걸 추천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런저런 생각으로 결정이 늦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부모님들도 괜히 마음이 쓰이셨나 봐요. 한 번은 제가 일하는 미용실로 시모가 찾아온 거예요. 한창 농번기 일때라 바쁠 텐데 갑자기 오셔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는 하던 일을 멈추고 놀란 얼굴로 시모를 보며 말했죠. 어머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지금 바쁘실 때 아니에요? 나는 그냥 너랑 밥이라도 먹고 얘기 좀 할까 해서 왔지. 전화를 하고 오시지. 일단 이쪽으로 앉으세요. 여기 말고 나도 요즘 속이 답답해서 그런데 우리 같이 나가서 밥도 먹고 쇼핑도 하자. 요새 바빠서 너무 막 지냈더니 나도 기분 전환하고 싶어서 내가 와서 기분 나쁜 거 아니지? 아, 아니에요. 저 그럼 옷 좀 걸치고 나올게요. 갑자기 찾아온 시모는 기분 전환하러 가자면서 가게로 온 거예요. 저는 어리둥절한 채로 시모와 같이 나왔습니다. 시모는 오랜만에 대전에 있는 백화점에 가자면서 저를 이끌었어요. 갑자기 벌어진 상황에 저는 가게 문도 일찍 닫고 시모와 대전으로 나갔어요. 시모는 그때 아이처럼 기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원래는
아가씨도 지금 시댁에서 같이 살았는데 시집을 가면서 경기도 수원으로 나간 거예요. 그러니 그 큰 집에서 두 분이서 쓸쓸할 것 같았어요. 시모랑 옷도 구경하고 밥도 먹으면서 즐거웠습니다. 그러다가 시모는 갑자기 명품 매장 앞에서 저를 부르더니 매장 안으로 거침없이 들어갔어요. 그러더니 저를 보면서 하나 고르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놀라서 저는 손살을 치면서 괜찮다고 했지만 시모는 당당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정말 너니까 이렇게 비싼 거 사주는 거야. 내 딸도 이런 거 사준 적 없다니까. 어머님, 그래도 가방은 너무 부담스러워요. 저 이런 거 들고 나갈 일도 없고 보관도 잘 못해요. 꼭 어디 나갈 일 있어야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 사두면 너 어디 친구 만날 때나 잔치집 갈 때 들고 가면 되지. 요즘 여자애들은 이런 거 하나씩 다 있다던데. 저 정말로 괜찮아요. 그냥 아까 봤던 어머님 겉옷 사러 가요. 너 여기서 하나 고를 때까지 안 나갈 거다. 나는 오늘 너 이거 사주려고 온 건데 여기서 가방 못 사면 나는 내일도 모레도 너 데리고 나올 거라니까. 그 매장에서 가장 쓸만한 가방이 400만 원이나 되더라고요. 저는 너무 부담스럽고 명품 좋은 걸 모르는 사람이라 괜찮다고 했지만 시모는 계속해서 고르라며 저를 보챘어요. 결국 저는 거기서 시모한테 생각지도 못한 가방 선물을 받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하지만 한편으로는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저는 시모와 처음으로 나갔던 쇼핑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시모와 대전에 나갔다 온 얘기를 들은 남편은 물개 박수를 치며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시모랑 잘 지내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모는 이날 이후로도 줄곧 저와 같이 여기저기 다니며 지냈어요. 그러다가 시모와 같이 치킨에 맥주를 하면서 시모의 진심 어린 말을 듣게 됐습니다. 시모는 맥주를 한잔하며 저한테 말했어요. 내 식구 살 때 참 좋았는데 에휴, 딸이 시집가고 나니까 집안도 허전하고 마음도 뒤숭숭했어. 그렇다고 우리 남편이 살거한 성격도 아니라 나 혼자 얼마나 외로웠는데 든자리는 몰라도 난자리는 안다고 집이 아주 허전해. 시골에서 농사짓는 남자라 그런지 어찌나 이기적인지 몰라. 나는 그래서 네가 결혼해서 같이 살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 많이 했다. 저도 어머님이 이렇게 먼저 손 내밀어 주시니까 걱정되는 부분도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어머니께 살갑게서 했던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마음이 좀 쓰였어요. 아니야. 내가 원래 우리 딸 같이 살 때도 자주 나갔어. 그러니까 걱정 마. 나는 정말 네가 딸 같아서 그래. 저는 그렇게 시모와 가까워졌고 막역한 사이가 되다 보니까 시댁으로 들어가서 사는 게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결혼하면 아이들을 자유롭게 뛰어놀게 하면서 키우고 싶었거든요. 괜히 한창 클 나이에 뛰지 마라, 조용해라 하고 키우는 것보다 정말 시골에서 커야 한다면 주택에서 풀냄새, 흙냄새 맡으면서 크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애들 생각해서라도 시댁에 들어가기로 결정했어요. 가게를 하면서 애들 키우려면 시부모님이 같이 돌봐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시댁에 들어가서 살기로 결정한 뒤로 순조롭게 결혼 준비를 시작했고 양가 어른들의 축복 속에 결혼을 하게 됐어요. 시부와 시모가 좋은 사람들이라서 시댁에 적응하는 일은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제가 시댁으로 들어가기로 결정하자 시부는 저와 남편이 쓸 방 인테리어를 다시 해주셨어요. 이렇게까지 절 환영해 주시니까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시댁살이 초반에는 별일이 없었어요. 하지만 뭐든지 오래 지켜봐야 진가가 나온다는 말처럼 시모와 제 사이는 전혀 예상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결혼 전 그렇게 가방까지 사주면서 딸 같은 며느리라면서 저를 올려쳐주던 시모는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렇게 사연을 쓰면서 생각해보니 제가 시댁에 들어와서 살았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에 저를 꼬시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예요.
시모는 저를 딸 같은 며느리라고 하더니 한순간 정말 미운 털 박힌 딸처럼 대하시는 겁니다. 그래도 시부는 제가 불편할까봐 정말 세심하게 챙겨주셨어요. 시부는 농사일에 소까지 키우느라 늘 허리 한번 못 펴고 바빴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용실 휴무일 때마다 시부를 따라서 일을 돕곤 했어요. 친정에서는 본 적 없던 소 키우는 일이 신기해서 자주 따라 나서서 돕곤 했습니다. 시부와 같이 소 여물을 챙겨주면서 재미있는 이야기도 하면서 즐거웠어요. 시부는 하루 2번 아침 6시 또 오후 5시쯤 소 여물을 챙겼고 저는 주로 저녁 시간에 같이 나갔습니다. 그날도 시부를 따라 나가서 소 여물을 챙기며 시부와 장난을 쳤어요. 그런데 갑자기 따라 나온 시모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소 여물 주는 게 왜 이렇게 오래 걸려? 너 거기서 그렇게 놀다가 저녁은 언제 챙기려고 하는 거야? 쌀 안 치고 나왔어요, 어머님. 들어가서 버튼만 누르면 금방 해요. 어머님 배고프세요? 배가 등가죽에 붙겠다. 이 시엠이 굶겨 죽이려고 하는 거야? 갑자기 축사 소 있는 곳까지 따라 나와서 소리를 지르는 시모를 보자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시부도 갑자기 와서 저녁 차리라고 소리 지르는 시모를 보자 당황했는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평소에는 소똥 냄새 맡기 싫다고 오지도 않더니 왜 여기까지 나와서 밥 타령이야? 내가 언제 그랬어? 소염을 주는 게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이야? 사람 밥은 뒷전이고 소밥만 챙기냐고. 이놈의 소들 챙기느라 사람 잡네, 사람 잡어. 그럼 당신이 소똥도 치우고 여물도 챙기던지. 새아기가 여기서 소똥 치우고 여물 주느라 배가 고파도 당신보다 곱절은 더 배고프겠다.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있던 사람이 하면 될 거 아니야. 나도 하루 종일 밭일하고 왔다고. 이거 왜 이래? 나도 일했는데 왜 나만 또 밥 차리라고 하는 거야? 당신 생각을 해봐. 며느리가 일주일 내내 미용실 일하다가 겨우 하루 쉬는 날에도 소똥 치우고 여물 주고 있는데 기특하지도 않아? 따지고 보면 얜 쉬는 날도 없는 거야. 시부가 시모를 보면서 호통을 치자 저는 중간에서 뻘쭘했어요. 저는 한 것도 없이 괜히 시부모 사이에 싸움을 붙인 꼴이 된 거죠. 그런데 상황이 제가 너무 억울했어요. 뭐 한 것도 없이 괜히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꼴이라고나 할까요? 그렇게 저는 이 싸움을 중재하기 위해 시모를 말리며 말했습니다. 저 지금 들어가려고 했어요. 너무 그러지 마세요. 아버님 혼자서 다 하고 계시길래 제가 돕고 있던 거예요. 넌 시엠이 나쁜 년 만드니까 좋니? 너 때문에 내가 꼭 천사 같은 며느리 잡는 나쁜 시어머니 된 것 같다. 아이, 오해예요. 어머님 오해 푸시고 그냥 저랑 같이 들어가요. 아버님도 하프시고 천천히 들어오시고요. 그렇게 저는 시모와 시부를 달래면서 집으로 들어갔어요. 시모는 같이 들어가면서도 계속해서 투덜거렸어요. 시모는 시부가 저만 예뻐하고 저만 아낀다면서 괜히 서운해하시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잘못한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 억울하게 새우등 터지는 상황에 조금은 억울했습니다. 그날 저녁 시모와 시부랑 같이 밥을 먹는데 밥이 속에서 얹히는 기분이었어요. 하필이면 남편이 회식 때문에 늦게 와서 정말 가시밭 같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가씨가 집에 온 거예요. 갑자기 왜 왔나 싶었죠.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오던 아가씨가 와서 저는 어리둥절해서 물었습니다. 아가씨, 갑자기 무슨 일이에요? 전화라도 하고 왔으면 마실 거라도 사다 놨을 텐데. 내가 우리 엄마 아빠 집도 못 와요? 새언니가 잘했으면 제가 이렇게 달려올 일도 없잖아요. 엄마가 어제 전화로 서러워서 못 살겠다 해서 온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머님이 서러워서 못 살겠다고 했다뇨? 어제 엄마 밥도 안 차리고 소만 챙겼다면서요? 아빠는 또 새언니 감싸면서 엄마만 몰아세운 것 같은데 시댁에서 살기로 했으면 중간에서 좀 잘해요. 저는 아가씨의 말에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게다가 시모가 아가씨한테 전화해서 하소연을 했다는 말이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왜
아가씨한테 이런 말을 들어야 합니까? 대체 제가 잘못한 게 뭐가 있나 싶어서 다짜고짜 저한테 잘하라면서 말을 내뱉는 아가씨를 보며 말했어요. 저는 그냥 아버님 일 도와드린 것밖에 없어요. 제가 집에서 탱자탱자 놀다가 이런 소리 들으면 억울하지라도 않지. 일하다가 욕먹으니까 좀 불쾌하네요. 그러니까 그걸 잘 조절했어야죠. 이런 거 예상도 못하고 들어온 거 아니잖아요. 누가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들어와요. 지금 너무 어이가 없네요. 때리는 시누이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얄밉다고 진짜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 입장을 생각해주는 사람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아가씨가 저한테 다그치듯이 말하니까 뒤늦게 들어온 시부가 아가씨를 말렸습니다. 점점 상황이 꼬여가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아가씨는 이 상황에 하루 자고 가겠다고 하는데 마치 아가씨와 시모가 편을 먹고 저랑 싸우려는 기분이었죠. 그런데 그날 저녁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시부와 남편, 저, 시모와 아가씨 이렇게 모여서 거실에 있었는데 시부가 갑자기 TV를 보다가 손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도 취미로 손금 공부를 조금 했던 시부는 저와 남편 손금을 보고 궁합을 봐주겠다고 하셨어요. 시부는 제 손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손주 3명은 낳고 아주 잘 살겠네. 아주 다복하게 살겠어. 정말요? 저 장수하는지도 같이 봐주세요. 오래 살까요? 제 말에 시부는 제 손을 이리저리 보면서 장수할 운명인지 봐주겠다면서 장난을 쳤어요. 그런데 그때 그 모습을 지켜보던 시모가 벌떡 일어나서 말했어요. 당신 아무리 며느리라지만 지금 손 붙잡고 뭐 하는 거야?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들기는 소리야? 자꾸 뜨신 밥 먹고 쉰 소리 할 거야? 그놈의 손금 공부하면서 어디 내 손금 한번 봐준 적이 있었어? 왜 며느리 손금만 봐주는데? 이렇게 성질이 고약한데 내가 당신이랑 무슨 얘기를 해? 그리고 이렇게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데 또 뭘 보겠다고 화를 내고 있어? 시모는 시부한테 서운하다면서 계속해서 말했는데 시부는 대체 왜 저러냐면서 의아해했습니다. 저도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아가씨는 그런 저를 보면서 혀를 내둘렀고요. 와, 정말 사람 환장하겠더군요. 제가 정말 작정하고 막 나가는 며느리였다면 억울하진 않았겠죠. 그런데 매번 이렇게 사사건건 부딪히니 저도 황당했어요. 남편도 이런 상황을 알고 중재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모를 말리기는 역부족이었어요. 그래도 남편이 최선을 다해서 제 편을 들어주려고 하니까 좀 위안이 되더군요. 아가씨까지 합세해서 저를 몰아가려고 하자 남편은 중재하려고 나서면서 말했어요. 엄마, 그만 좀 해요. 민영이 너도 중간에서 부채질하려고 온 거면 집으로 가고. 내가 왜 부채질을 해? 엄마가 얼마나 억울하면 나한테까지 전화해서 하소연을 하겠어? 지금 상황을 좀 봐. 엄마가 오해하는 상황인 게 뻔하잖아. 그런데 네가 중간에서 그렇게 불난 집에 부채질하듯이 있어야겠어? 그만 좀 하고 너도 다시 수원으로 가. 남편은 아가씨를 집으로 보냈어요. 아가씨는 억울하다는 듯이 말했지만 남편이 집으로 가라는 말에 투덜거리면서 시댁을 떠났습니다. 저는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억울했어요. 제가 작정하고 시모를 욕먹이려고 한 듯 보이시나요? 그래도 시간이 흐르면 괜찮겠지 싶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감정의 골만 깊어졌습니다. 티격태격하면서 지내다 보니 제가 아들을 둘이나 낳고 살았네요. 그동안 참 별의별 일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살고 있는 게 꿈만 같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가만 보면 늘 시부가 절 생각해서 무언가를 해주면 시모가 저를 꾸짖듯이 하는 말부터가 시작이었어요. 제가 첫째를 낳고 둘째를 임신했을 때 일이었습니다. 임신 중에도 미용실을 열고 영업을 했는데 시부가 제 손이 거칠어 보인다면서 어디서 화장품에 핸드크림까지 사왔었어요. 결혼 전에 남편이 늘 제가 보통 여자 손답지 않게 거칠다면서 걱정하듯 사오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남편이 자상한 게 다 시부를 닮아서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시부가 농사일을 하면서 정신 없었을 텐데도 절 생각해서 사다 주시는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부가 건네준 종이 가방을 건네받으며 기뻐했어요. 아버님, 바쁘실 텐데 언제 나갔다 오셨어요? 그냥 좀 쉬시지 그랬어요. 임신한 몸으로 일하느라 네 거는 잘 못 챙길 것 같아서 내가 챙겼지. 몸 힘들면 좀 쉬지. 그렇게 미용실 열어야겠어? 동네 장사고 단골 장사라서 오래 쉬면 안 좋아요. 고생이 많다. 부모가 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이거 잘 쓰면서 네 몸도 잘 챙겨. 아버님은 제가 평소에 쓰던 로션에다가 튼살 크림에다가 정말 많이도 사오셨어요. 하나씩 보면서 감탄하는데 갑자기 시모가 와서는 종이 가방을 뺏어들면서 시부를 보면서 소리쳤어요. 나한테는 옷 한 벌도 안 사오는 양반이 며느리 쓰는 건 이렇게 챙겨주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당신은 또 왜 그래? 당신도 필요하면 사다 입으면 될 거 아니야. 내가 돈 쓴다고 뭐라고 한 적 있어? 며느리 거 사러 나간 김에 내 옷이라도 하나 사오면 좋잖아. 당신이 임신했어? 당신 며느리 지금 둘째 임신해서 몸도 무거운데 얼마나 힘들겠어. 그걸 가지고 곱게 보지 못하고 참, 별 시덥잖은 일에 화도 잘 낸다. 내가 진짜 기가 막혀서 내가 이러니까 평생을 같이 사는데도 혼자 사는 것처럼 외롭다고 하는 거야. 됐어. 늙어서 노망이 났나. 얼른 그거 며느리 줘. 시부는 시모한테 호통을 쳤고 시모는 갑자기 화내는 시부를 노려보다가 들고 있던 종이 가방을 저한테 던지듯 주고는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아가씨가 와 있던 게 화근이었습니다. 아가씨는 제가 시댁에 들어오고부터 시모가 서운한 일이 많아졌다고 괜히 저를 미워했어요. 그날 시부가 제 편을 들면서 화를 내니까 시모는 괜히 심술이 난 거예요. 저녁에 샤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찬물만 나오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남편 불러서 온수가 안 나온다고 말했죠. 남편이 봐주겠다고 말하고 다시 온수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또 얼마 안 가 찬물만 나오길래 뭐가 고장이 났나 싶어서 얼른 대충 씻고 나왔습니다. 대충 씻고 나오는데 남편이 아가씨랑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서 옷을 챙겨 입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제가 씻고 있을 때 아가씨가 보일러를 끈 거예요. 저 그때 임신한 몸이었는데 보일러를 끄는 게 말이나 되나요? 저는 아가씨 행동이 이해가 안 갔습니다. 아가씨도 아이 하나 낳고 살고 있어서 애를 낳아본 사람이 이런 짓을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을 대신해서 아가씨 옆에서 소리치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왜 보일러 옆에서 그런 짓을 해요? 저 안에서 얼마나 놀랐는 줄 아세요? 새언니는 뭐가 그렇게 금이야 오기야 집에서 모셔주길 바래요? 시댁에 살면 어느 정도는 불편도 감수해야죠. 내가 가만 보니까 새언니가 이 집의 왕처럼 있는 것 같네요. 무슨 왕이라는 거예요? 지금 저 너무 몰아붙이는 거 아니에요? 시댁 살면서 시아버지가 잘해주니까 아주 천군 만마라도 얻은 것 같죠? 그리고 그렇게 대접받고 살면 시댁에서 눈치는 좀 보고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혼자 편하게 살려고 하는 게 답답해서 그래요. 답답해서. 세상에 시댁에서 집안일 돕고 사는데 제가 뭐가 편하게 산다는 거예요? 저도 독립해서 남편이랑 제 아들만 챙기고 살면 편해요. 시부모 모시고 사는 게 편해 보이면 아가씨도 가족들 다 데리고 와서 살아요. 그러면 공평하겠네요. 사위 사랑은 장모라는데 들어와서 살면 공평하겠어요. 저는 아가씨를 보면서 공평하게 살자면서 소리쳤어요. 그러자 아가씨는 얄미워 죽겠다면서 소리치더군요. 그때 이후로 아가씨랑은 엄청 유치하게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동생이 있었는데 정말 제 여동생이랑 크면서도 그렇게 유치하게 싸워본 기억이 없네요. 그런데 나이 먹고 시댁에서 살다 보니까 가끔씩 아가씨랑 정말 애들처럼 싸웠어요. 아가씨가 저 씻을 때 보일러 끄면 저도 함께 끄고 같이 맞대응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아가씨가 제 신발을 몰래 감추고는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면서 이러는 거예요. 마당에 강아지가 유독 새언니 신발만 냄새 맡던데요. 그러니까 좀 씻어요. 임신했다고 풀어지니까 걔가 친구인 줄 알고 달려들잖아요. 진짜 너무 얄미워서 친동생이었으면 저 입을 꼬집어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아가씨 신발을 똑같이 마당에 있는 개집 뒤에 숨겼어요. 제 신발 마당에서 찾아오면서 아가씨 신발 던져주고 왔습니다. 그러면 아가씨는 자기 신발 찾아오면서 괜히 저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아가씨를 보며 말했죠. 아가씨, 아무리 친정이라지만 너무 편하게 오는 거 아니에요. 좀 씻고 다녀요. 동네 개들이 친구하자고 다 쫓아오겠네요. 신발에서 냄새가 얼마나 나면 개가 물어가요? 저는 아가씨를 똑같이 골탕 먹였어요. 아가씨는 분한 얼굴로 저를 노려보고 저는 통쾌하게 웃었습니다. 아가씨가 유독 시모랑 친해서 저를 은근히 미워했어요. 원래 딸이랑 엄마는 나이 들면 자식이 아니라 친구 같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지 둘이서 맨날 저만 가지고 난리였어요. 그래도 남편과 시부가 중간에서 중재를 하려고 애써서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저는 둘째도 낳고 네 식구 단란하게 시댁에서 잘 적응해 나가고 있었어요. 시모가 계속 저한테 트집을 잡으면 남편이 그때마다 시모를 말리면서 말했죠. 엄마, 왜 아버지가 며느리 챙겨주시는 것 같고 화를 내는 거야? 아버지가 미용실 손님들도 얼마나 많이 데려왔는데. 그리고 거기서 며느리 자랑도 입이 마르고 닳도록 한다고. 그러니까 아내도 아버지한테 그만큼 잘하잖아. 어머니가 이렇게 트집을 아무리 잡아도 어머니한테도 얼마나 잘해. 제발 그만 좀 하고 그냥 잘 좀 지내자. 나 진짜 머리 아파서 못 살겠어. 남편이 정말로 한 번은 참다 못해서 하소연하듯 시모한테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모는 그마저도 단단히 삐졌어요. 저야말로 억울해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저한테는 이렇게 칼 같아도 손자들은 엄청 예뻐하셨어요. 그러니 저도 그냥 시댁에서 버틸 수 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시모는 그저 시부한테 서운한 게 쌓여서 저한테 질투를 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남편도 그걸 알아서 시부한테 시모 좀 챙겨주라고 눈치를 줘도 시부는 별일 없이 이렇게 살았는데 갑자기 챙겨주는 것도 부끄럽다면서 말했어요. 참, 시모가 삐질 만도 하다 싶었지만 답답함은 계속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시모가 삐질 만도 했던 게 시부는 제가 아들을 둘이나 낳으니까 저한테 중형차까지 뽑아줬어요. 저는 너무 감사해서 고맙다 하는데 시모는 또 그걸 보고는 화를 내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차 바꿔달라 해도 안 바꿔주면서 며느리만 새 차를 사줘? 지금 당신 차 잘 굴러가잖아. 며느리는 차도 없고 애들 데리고 다니려면 힘들까봐 그래서 사주는 거야. 나는 1톤 트럭 타고 다니는 게 편해서 타는 줄 알아? 당신은 승용차라도 타고 다니지. 나는 끌고 다니는 게 트럭 아니면 경운기라고. 당신 차 놔주고 당신이 트럭 끌고 다니던지. 이 사람이 갑자기 왜 이래? 그동안 잘만 타놓고. 그래, 그럼 내 차 끌고 다녀. 트럭 놔주고. 하여튼 저 사람은 나중에 나이 들어서 죽는 게 아니라 배 아파서 죽을 거야. 시부는 시모를 놀리듯이 말했지만 시모는 정말 단단히 삐진 것 같았습니다. 와, 정말 중간에서 미치는 줄 알았네요. 물론 아버님 마음이야 잘 알죠. 하지만 시모가 이런 식인데 제가 편히 탈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아들 둘이나 키우면서 시골에서 차 없어서 힘들었는데 시부의 배려로 편해지긴 했어요. 저는 감사한 마음에 시부모님께 더 잘하려고 생각했습니다. 시댁에서 생활도 적응되니까 이제는 시모가 화를 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길 정도였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어떻게 매번 반응하고 살겠어요? 그래서 그냥 이대로 티격태격하며 지내는 것도 익숙해지니 다 이러고 사나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사건은 아직 터진 게 아니었어요. 정말 시모와의 감정골이 터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미용실 쉬던 날 집에서 애들을 보면서 있었어요. 그런데 원래 저녁 6시쯤 집에 오던 시부가 그날따라 4시에 들어온 거예요. 아직 저녁 준비도 안 됐는데 현관부터 배고프다면서 큰 소리로 말하고 들어오셨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당황스러워서 말했어요. 아버님, 오늘은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지금 집에 아무것도 없는데 찬밥밖에 없어요. 라면 먹으면 되지. 나 라면 좀 끓여줘. 배가 고파서 돌아가시겠다. 아유, 무슨 라면이에요. 잠깐 기다리시면 제가 밥이라도 얼른 할게요. 아유, 됐어. 밥은 저녁에 다 같이 먹고 나 지금 라면 먹으련다. 시부는 배고파 죽겠다면서 라면 먹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배가 고파 보이셔서 얼른 라면을 끓였습니다. 갑자기 집에 들어오셔서 저는 우왕좌왕하면서 라면을 끓였어요. 시부는 얼마나 배고팠으면 라면 하나를 뚝딱 하고는 밥까지 찾았습니다. 저는 찬밥이라 마음에 걸렸는데 시부는 이렇게 말했어요. 라면에는 찬밥 말아 먹는 거야. 찬밥 지금 안 먹으면 버려야 되는데 이리 줘라. 얼른 먹고 배만 부르면 되는 거지. 그럼 지금 이거 드시고 저녁에 제가 찌개 끓여드릴게요. 저는 그렇게 시부한테 한 덩어리 남아있던 찬밥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들어오던 시모가 저를 보고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뒤늦게 들어와서 제가 시부한테 찬밥 주는 걸 보고는 오해를 한 거예요. 정말 저승사자가 서 있는 줄 알았다니까요. 잡아먹을 것처럼 저를 노려보니 옆에 있던 숟가락을 들고는 저한테 돌진했어요. 일하고 들어온 시부한테 찬밥 주는 걸 보고는 숟가락을 들고 제 머리와 뺨을 쳤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해서 소리쳤어요.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왜 절 때리세요? 네가 감히 내 남편한테 찬밥을 줘? 너한테 그동안 얼마나 잘했는데 감히 끼니로 라면도 모자라서 찬밥을 줘? 오냐 오냐 하니까 아주 눈에 뵈는 게 없네. 회속으로 밥 만들면 20분이면 만들어지는데 그걸 못해서 찬밥을 주냔 말이야. 저도 밥 해드리려고 했는데 아버님이 드시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정말? 이게 그래도 잘못한 것도 모르고 아주 기어오르네. 저는 시모가 또 저를 때리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는 그동안 쌓였던 게 저도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상을 엎을 작정으로 자세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부가 제 팔을 잡으며 저를 말렸어요. 저는 시부가 안 말렸으면 그날 시댁에서 상 엎어버릴 뻔했습니다. 시부는 저를 말리고는 숟가락을 들고는 시모를 때렸어요. 그러자 시모가 억울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당신 지금 먹던 숟가락으로 내 머리 쳤어? 당신 이러니까 며느리가 우리 집을 개똥으로 알잖아. 감히 며느리한테 손찌검을 해? 내가 라면이랑 찬밥 달라고 한 거야. 왜 아무것도 모르면서 생사람을 잡냐고 생사람 잡길. 사람이 왜 이렇게 경솔해? 우리 며느리가 찬밥이나 내놓는 사람이야? 그렇게 며느리 몰라. 시부는 저를 대변해주면서 소리쳤어요. 제가 상을 엎으면 정말 큰 싸움이 되니까 시부가 총대를 메고 시모를 말린 거예요. 제가 그동안 쌓인 게 많아서 억울할 것 같아서 대신 나서주신 겁니다. 아무래도 며느리가 시모를 때리면 그림도 이상하고 더 큰 싸움으로 번지게 뻔하잖아요. 시부는 그 순간 본인이 나서야겠다고 판단했던 거예요. 시모는 그날 시부한테 머리를 감싸며 엉엉 울었어요. 억울해서 못 살겠다며 정말 바닥에 주저앉아서 우시는데 괜히 제가 다 죄송스러웠네요. 그러다 남편이 와서 시모를 달랬고 사건은 그렇게 일단락됐어요. 정말로 폭풍이 휘몰아친 것 같았네요. 그날 저녁 시부는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저녁에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삼겹살에다가 소주나 한 잔씩 하자면서 자리를 만들었어요. 시부는 술을 한 잔씩 따라주면서 말했습니다. 가화만사성, 우리 집 가훈이야. 내가 집을 넓게 지은 것도 우리 가족들 재밌게 살자고 이렇게 지어놓고 사는 건데 우리 가족 요즘 계속 서로 눈만 마주치면 싸우잖아. 그래 안 그래? 며느리 너
입 있으면 말해봐 어디. 저도 잘 지내고 싶었는데 마음처럼 그게 안 되니까 답답했어요. 맨날 아가씨랑 어머님이 저만 보면 뭐라고 하시니까 억울했어요. 그렇다고 너는 시어머니가 뭐라 했다고 상을 엎으려고 하면 어떡해? 너 시댁 살면서 불편하고 힘든 거 다 알아. 그래서 내가 2배, 3배로 더 챙겨주지 않니? 그리고 당신은 도대체 불만이 뭔데 며느리 못 잡아먹어서 그렇게 안달이야? 시모는 고기를 한 점 먹으면서 술을 한 잔하고는 시부의 말에 대답을 했습니다. 시모는 술을 한 잔 더 털어놓고는 시부를 보며 말했어요. 술 맛 좋은데 갑자기 웬 신소리야? 당신이 며느리 하나 있다고 며느리만 그저 감싸고 도니까 내가 약이 올라서 그래. 나 여기 시집와서 아들 하나 딸 하나 낳고 사는 동안 나한텐 언제 핸드크림 한번 사준 적 있어? 밥은 먹었냐고 물어본 적 있냐고. 아, 당신은 알아서 잘하잖아. 며느리는 뭐 혼자서 못하니까 챙겨주는 거야? 그런 거 아니잖아. 말 한마디 그게 그렇게 어렵냐고. 나 당신 자식 낳고 지금껏 농사 지으면서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당신이 며느리한테 하는 거 보면 속상해서 그랬어. 당신은 60이 넘었는데 그런 걸로 질투를 해. 우리 집에 며느리가 와서 손자들 둘씩이나 낳고 사는 것만으로도 고맙다고 당신 입으로 말했잖아. 그리고 세아가 너도 그래. 시모랑 대화로 풀 생각을 해야지. 똑같이 하려고 하면 그거 현명한 거 아니다. 나는 우리 식구들이 서로 위해주고 아껴주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시부는 정말로 가족이 모두 화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어요. 시부 말을 들어보니까 저도 괜히 민망했습니다. 시부는 이 자리에서 서운한 게 있으면 말하라면서 저를 재촉했어요. 저는 그동안 쌓였던 걸 털어놨습니다. 어머님이 계속 2년 전년 하시고 시비 걸고 하시니까 저도 억울해서 그랬어요. 죄송해요. 내가 너 때문에 그동안 얼마나 속이 터졌는 줄 알아? 시모는 제 말에 갑자기 화를 냈고 남편은 시모를 말리면서 지금 화해할 거 아니면 말도 꺼내지 말라고 말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시부는 좋은 생각이 났는지 시모와 저를 보면서 말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둘이 화해해. 여기서 못 풀면 각각 다 따로 살아. 며느리는 나가 살고 당신도 짐 싸서 나가. 나는 내 집에서 분란 나는 거 더 이상은 못 봐. 여보, 내가 지금 나갈 데가 어딨어. 나가서 길바닥에서 살란 소리지. 아버님, 저희도 당장 내 식구 어디로 가요? 그렇게 시부의 불호령에 다급해진 저와 시모는 걱정스러운 소리를 했네요. 그러자 시부는 갑자기 카드를 하나 꺼내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둘이서 안면도 다녀와. 무조건 1박 2일이야. 거기서 둘이 여행도 하고 죽이든 살리든 나 없는 곳에서 단판을 짓고 와. 저는 갑작스러운 시부의 제안에 당황스러웠어요. 시모도 당황한 듯한 얼굴로 저를 쳐다봤어요. 시부는 계속해서 안면도 가서 결판 짓고 오라면서 부추겼습니다. 결국 저는 시모와 어색한 여행길에 올랐어요. 미리 예약해둔 숙소에 짐을 풀고 시모와 바깥 구경을 좀 하다가 저녁은 둘이서 우럭 매운탕에 간장게장까지 있는 곳에서 외식을 했습니다. 소주를 시키고는 시모와 허심탄회하게 말했어요. 시모는 저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나 때문에 그동안 쌓인 게 많지? 내가 네 시아버지한테 서운한 걸 괜히 너한테 화낸 것 같아서 미안하다. 저도 어머님 마음 몰라드리고 제 고집대로 말해서 죄송해요. 시골 아저씨가 나랑 살 때는 몸빼바지 하나 자기 손으로 안 사오더니 너한테는 화장품에 먹을 거에 다 사주니까 나도 화가 났어. 그냥 남편한테 서운했는데 괜히 너한테 화냈다. 그래도 너 은근 시아버지만 챙겼잖아. 그치? 저도 더 챙겨주는데 당연히 아버님 먼저 손이 갔죠. 어머님은 맨날 2년 전년 하는 사람한테 뭘 더 주고 싶으세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라는 말도 몰라? 내가 며느리 눈치나 보고. 어머님,
그럼 우리 여기서 서로한테 서운한 거 딱 3개씩만 적어요. 그리고 그 3개는 집으로 돌아가셔도 서로 신경 써서 조심하면 되잖아요. 시모는 저의 제안에 그러자고 수긍했고 저는 가게 사장님께 메모지와 볼펜 2개만 달라면서 말했어요. 그리고 건네받은 메모지와 펜을 시모와 한 장씩 나눠 갖고는 3가지를 써 내려갔습니다. 저는 시모한테 서운한 거 3가지를 이렇게 썼어요. 1. 아가씨만 챙겨주지 말고 며느리 생각도 해주기. 2. 아가씨 시댁에 오면 며느리까지 셋이서 대화하기. 3. 머리는 며느리 미용실에서만 하기. 저는 시모가 그동안 제 미용실로 안 오고 다른 집으로 가는 게 내심 서운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미용실에 와달라고 썼어요. 시모도 다 썼는지 저와 메모지를 교환하고 서로 빵 터졌습니다. 1. 일주일에 한 번 드라이브 하기. 2. 시아버지 미용실에 오면 시아버진 돈 받고 머리 해주고 내 머리는 공짜로 해주기. 3. 한 달에 한 번 둘이서 쇼핑하기. 시모의 바람은 소박했어요. 그래도 제 미용실로 오겠다는 메모를 보자 서로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시모한테 평생 무료로 머리 말아드린다고 했어요. 저랑 시모는 안면도 여행 이후로 엄청 친해졌습니다. 역시 시부의 성견 지명은 통했고 집안에는 큰 소리 없이 평화롭게 지낼 수 있었어요. 요즘은 시모랑 같이 시부 놀리는 재미에 산다고 할 정도로 죽이 척척 맞습니다. 한 번은 시부가 땀에 젖어 들어오는 걸 보고 시모가 놀리듯이 말했어요. 당신 이게 무슨 냄새야? 나는 소가 들어오는 줄 알았네. 얼른 가서 씻어요. 예, 네 시아버지 정말 고약한 냄새 나지 않니? 아버님, 냄새 너무 심해요. 얼른 가서 뜨신 물에 푹 씻으셔야겠어요. 아유, 내가 이런 냄새 나는 인간이랑 한 입을 덮고 산다. 시모는 그런 제 말에 같이 눈을 맞추며 웃었고 시부는 저와 시모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둘을 붙여놓는 게 아니었는데 내 돈으로 여행 잘 다녀오더니 둘이 대체 뭐라고 하길래 둘이 편먹은 거야. 여자들은 참 알다가도 모르겠어. 시부는 장난스럽게 말하고 화장실로 갔어요. 저는 시모랑 이렇게 장난도 칠 만큼 편해지고 가까워졌습니다. 시부가 말한 가운데로 정말 웃음이 끊이질 않아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옛 속담처럼 가족끼리 잘 지내니까 세상에 두려울 게 없고 근심 걱정이 없네요.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잘 지내고 싶어요. 물론 저도 노력해야겠지만 모든 관계는 서로 노력하는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걱정한 시댁살이 완벽하게 적응해낸 제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구독자 여러분들도 제 사연처럼 모두들 화목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가화 만사성 저희 집 가훈처럼 모두들 행복하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